예,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4단원입니다. 4장 기술창업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학교에 가서 요번에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교재를 제가 드렸던 파일을 가지고 교재를 만드셨던데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자그마치 2권씩이나 되더군요. 예. 하여튼 이번에 저, 창업교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 과정을 위해서 지금 이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교육 과정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렵긴 어려운 시험이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뭐 다른 민간 자격증과는 좀 다르게 시험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이 범위도 지금 보셨다시피 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어렵긴 하지만 용기 내셔가지고 제가 하라는 공부를 철저히만 해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론 진짜 철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자 이름들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웹스터라는 학자인데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웹스터가 주장한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웹스터는 지금 6가지 발전 단계, 모험 사업 준비, 조직 단계, 재정적 위기 단계, 제품 도입, 확장 단계, 결과 단계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발전 단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뚝하니 사지선다형 같으면 사업화 단계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3개 정도 내고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웹스터의 발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업화 단계입니다. 라고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좀 학습을 하실 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학자별 발전 단계 제목, 항목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웹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조, 모조는 제재를 당한다. 그리고 제재가 끝나면 확장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여하튼 그래서 모험 사업 준비 단계와 조직 단계, 재정적 위기 단계, 제품 도입 단계, 확장 단계, 결과 단계 이렇게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좀 모험 사업 준비 단계는 뭔가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모험 사업 준비 단계는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이를 평가해서 특허라든가 지적재산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 조직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창업이죠. 이게 창업이에요. 창업 팀을 만들고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이걸 창업 조직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 위기 단계는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쩐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자금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수입은 없고 자금 수요는 많이 들어가는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 이런 단계를 꼭 거쳐야 되고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창업은 사업 초기에 이런 투자자 또는 총알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현금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투자자를 찾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재정적 위기 단계는 자금은 많이 필요한데 수입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양산을 하면 그 다음이 제품을 어디에 시장에 출하하는 단계고 아직까지도 돈은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창업인은 창업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간이 바로 확장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단계는 신제품의 개발, 또 다른 어떤 신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장 진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단계, 이러한 단계가 바로 결과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몇 개 단계? 예, 6개 단계로 웹스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험사업 준비 단계, 조직 단계, 재정적 위기 단계, 그 다음에 제품 도입 단계, 확장 단계, 결과 단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웹스터라는 학자는 일반적인 창업, 기술 창업 단계를 주장한 학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자니안과 그리고 드라진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입니다. 예. 이 학자들이 주장한 발전 단계는 그 기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문제점. 그래서 단계별로 주요 문제점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각 단계별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념화 개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뭐예요? 아이디어를 찾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문제를 뭐라고 봤습니까? 여기서는 자원의 획득과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원의 획득. 한마디로 기술 개발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금들을 획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금을 획득하는 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투자자 또는 금융지원기관 등에 설득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카자니안과 누라진의 1단계 창업 발전 단계, 개념화 개발 단계에서 개념화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 금융기관 설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상업화 단계. 상업화 단계는 제품의 아이디어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기술 개발하고 양산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닥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때는 생산의 문제. 예, 생산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그리고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 이게 뭐예요? 제품 개발을 하려고 아이디어는 냈는데 개발하려다 보니까 제품 개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업화 단계에서의 문제는 세 가지죠. 생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위주로 이쪽 그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성장 단계인데요. 성장 단계. 죄송합니다. 이게 성장 단계인데요. 성장 단계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적어야 되나? 졌다. 자, 성장 단계에서는요, 이제 막 제품이 런칭이 돼서 매출이 막 일어나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종업원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높은 성장을 일어나기 때문에 창업자는 입이 찢어지는 그런 어떤 식입니다. 예.
이런 시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까? 있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조직 관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제 조직이 커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창업 시기에 어떤 주먹구구식의 경영 방법,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효율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조직 관리도 다 되고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예. 이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가장 큰 문제, 이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에 대한 문제겠죠. 예. 왜? 왜? 경쟁사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가 다시 차세대를 이끌어갈 캐시카우를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카자니안과 그리고 드라진의 발전 단계에서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제점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놨고요. 그 단계별로 개념화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상업화 단계에선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성장 단계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화 단계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그럼 뭐예요? 무조건 카자니안과 누라진이 주장한 발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학자입니다. 룽카와 영의 발전 단계. 예. 이분들은 어떤 주제로 발전 단계를 나눠놨을까요? 예, 발전 경로는 총 5단계로 나눠놨고요. 5단계를 어떤 걸로? 위험으로. 여기는 문제였죠? 여기는 위험으로 나눠놨습니다. 위험. 예, 이거 표시를 안 해놨네요. 예,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다시 표시하면 여기는 위험입니다. 위험. 예, 위험. 위험으로 나눠놨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5단계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어떤 건지 볼까요? 제품 개발 실패 위험이 있는 시기래요. 제품 개발 실패 위험이 있는 시기가 1단계. 그렇죠. 아이디어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게 1단계인데 그 1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제품 개발 실패. 아이디어대로 제품이 안 나오는 거, 아니면 못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2 창업. 제2는 이제 창업 단계래요. 첫 번째는 제품 개발 단계고요. 두 번째는 창업 단계인데 창업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성 상실의 문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경제성 상실은 뭐냐면 보통 창업 단계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보통 경제성 상실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막상 아이디어 할 때는 니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존재를 안 해. 그래서 출하하려고 했더니만 출할 시장이 없는 거. 이런 문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장에 출하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마디로 수익이 발생이 안 돼. 한마디로 경쟁 제품들은 다들 나는 1,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다들 500원에 팔아. 그래서 내가 500원에 팔려고 그러니까 아예 손익분기점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두 가지 문제. 예, 시장성과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시장에 런칭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실패를 하는 그런 단계. 이 단계가 바로 경제성 상실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상실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가 바로 창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장 단계입니다. 성장 단계. 성장 단계는 손익분기점이 도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시장에 런칭이 되고 그리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지속적으로 기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위험. 그러니까 보통은 창업자는 기술 창업 특히 이 기술 창업자는 누구예요? 전문가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전문가? 기술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술 전문가는 뭐 아니에요? 경영 전문가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이 성장 단계부터는 주로 어떤 게 필요해요? 시스템 관리, 그리고 분업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영이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큰 위험은 이런 경영 능력이 부족한 창업가가 운영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3단계 성장 단계에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렵지만 만약 투자가 되게 되면 이때 투자 기관에서는 전문 경영인을 이 회사에 앉히려고 노력을 하거나 권고를 하죠. 누구한테? 파인더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자한테 이런 거를 권고를 해서 좀 바꿔서 너는 이제 조금 뒤로 물러앉아서 회장님하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좀 두면 좋겠다. 왜? 이제 규모의 경제니까. 경영력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너는 물러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전문 경영을 둠으로써 대표이사를 둠으로써 조금 더 발전을 빨리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확장 단계예요. 확장 단계는 뭐냐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벌써 넘어가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 상태고요. 이럴 때는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가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 위험이 예상치 못한 경쟁자 출현. 그러니까 확장 단계에서 카자니안과 그리고 누구라 그랬지 아까? 두 명의 학장이 주장한 어떤 발전 단계에서 확정 단계의 위험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확장 단계에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위험한 항목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 네 개가 쭉 있으면 예상치 못한 경쟁자 출현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회수 단계에서는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회수 단계에서 한번 볼게요. 회수 단계는 이제 주식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합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합병이 된다. 근데 이때 문제는 뭐예요? 위험은 바로 매출액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품이 쇠퇴기에 접어드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아니라. 그래서 회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지인 것 같아요.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돈들을 주식 공개를 통해서 엑싯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게 바로 회수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싯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험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저하되고 시장 점유율이 저하해서 엑싯이 아니라 뭐가 돼? 기업 공개가 되지 않고 다른 큰 기업에 합병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은 매출액 저하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저하입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룽카 앤 영의 발전 단계에서는 뭘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위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각 단계별로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반데벤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5단계 발전 단계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기준으로 발전 단계를 했냐라고 보니까 주로 이런 기간이에요.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가지고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업 형성 단계입니다. 형성 단계. 형성 단계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자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얻는 기간, 이것도 창업 발전 단계에 넣어놨어요. 학자가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창업이라기보다는 창업 전에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단계까지 넣어놨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0에서 18년이 걸리고 평균 5년 이상이다. 그래서 5년 이상 돼야지만 기술 창업을 시작할 아이디어를 얻어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어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업 형성 단계인데 보통 몇 년? 예, 5.4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계획 단계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공장이 차려져서 가동되는 시점까지를 계획 단계라고 합니다. 계획 단계. 자, 그러니까 쉽게 위에서 이제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니즈나 아니면 원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틈새 시장을 확인했다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났다면 그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공장이 설립이 돼서 가동이 될 때까지 이 기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창업 결정도 해야 되고요. 창업을 하고 나서 창업팀도 만들고 이런 공장까지 설립해서 양산까지 되는데 이때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 보통 1에서 3주. 예, 1주 내에 끝낼 수도 있고 조금만 건 보통 36주가 걸리고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획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용역 단계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공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문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단계예요. 예, 주문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수요자의 계약으로 인해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약 용역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품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계약 그리고 생산, 납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 수요자들에 의해서 계속 상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그럴 때 어떤 하나의 상품은 여러 명이 계속 주문을 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매품, 대표 제품이라고 하죠. 예, 대표 제품이 지정이 되고 이 제품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판매 경례를 찾는 이런 경우 이게 보통 24개월이 지나면 이런 대표 메뉴들이 하나씩 나타난다. 대표 제품이 하나씩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다제품 판매입니다. 다제품 판매는 뭐냐면 이런 위에서 4단계에서 봤던 전매품들이 여러 개 어떻게 보면 발견이 되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다제품 단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단계 사용한 중 기존의 제품 라인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그래서 기업의 연령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다제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성과는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엔 일반적인 발전 단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업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첫 번째, 일반적인 기술 창업의 네 단계는 어떤 건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연구개발기, 두 번째 창업기, 그 다음에 동반성장기, 안정성장기 이렇게 네 투로 나눠진다라는 거 알아두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5단계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5단계. 5단계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구 단계, 창업 단계, 성장 단계, 확장 단계, 성숙 단계. 요거 좀 헷갈리죠? 확장이 먼저인지 성숙이 먼저인지 당연히
확장되고 나서 성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 4단계 요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연구개발 단계는 대학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을 연구하거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럴 때는 연구 개발비를 누가 써요? 보통 자기 자금 또는 가족, 친지로부터 빌리거나 아니면 비교적 소규모 정책 자금. 그래서 이게 제일 창업자들한테 이 시기에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시드머니겠죠? 예, 정책 자금. 그래서 정책 자금에 대한 정책 자금 이게 뭐예요? 지원 사업. 무슨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캐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번 연구 단계에선. 이게 보통 요때 이런 국내에서 벤처 캐피탈을 VC라 그러는데요. 이 VC들이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이럴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벤처 캐피탈이 많이 투자를 2단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하는 그 자금을 시드머니 또는 시드 캐피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요즘에 이제 많이 진행된 이런 민간 벤처 캐피탈이 누구예요? 엔젤. 그리고 더 작은 게 뭐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엑셀러레이터라는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00에서 2000, 엔젤은 보통 뭐 억대, 1억 정도.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이제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데가 이제 VC죠.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어디로 가야 돼? 기업 공개로 넘어가는 거겠죠. 여하튼 초기에는 주로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주로 요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 정책 자금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업 단계입니다. 창업 단계. 창업 단계는 이제 위에는 개발 단계였고요. 두 번째는 창업 단계인데 창업 단계에서는 주로 생산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죠. 생산에 착수를 하게 되고 주로 이때는 창업자의 보유 자금도 등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정부 지원 자금, 대출 똑같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주로 쓰는 자금들이 이 대출은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일 많고요. 아까 이 위에서는요. 여기 어디 갔어? 정책자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창진원 여기 뭐예요? K 스타트업이라고 네이버에다 쳐보면 나오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서 주로 정책자금이 많고요. 두 번째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스템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중소기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흥공단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공인 지원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요 그 기술 개발 관련돼서 지원하는 데가 뭐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예비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초기 창업 기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지원 사업들은 이 사업명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한 1억 정도 시드머니를 주는 그런 어떤 사업 형태다.
지원사업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성장 단계로 들어가면 성장 단계부터 여기 보시면 성장 단계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대폭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설비 투자라든가 마케팅 채널 구성을 통한 어떤 성장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벤처 캐피탈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벤처 캐피탈이 안 들어오고 그 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처음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따지면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엔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크를 해야 돼요. 투자를 받으려면 이렇게 세 개. 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기술 창업자가 벤처 캐피탈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적절한 시기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인가? 그럴 때 성장 단계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 적절한 시기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성장 단계가 지나가면 벤처 캐피탈로부터도 자금을 받으면 이제 확장 단계로 넘어가야죠. 확장 단계. 그렇죠? 확장 단계. 확장 단계에서는 동업계 또는 다른 업종에서 신규 참여한 회사가 계속 늘어나니까 경쟁을 해야 되죠. 이 경쟁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가 뭐예요? 몸집 불리기예요. 빨리 이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돼. 중견기업화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돈은 벌고 있고, 그리고 자본도 자꾸 확보가 되고 있지만, 이 담보력을 가지고 이제 자본이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대출도 받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로부터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고 차후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IPO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IPO를 준비하는 단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매출이 안 올라가고 더 이상 몸집이 안 불어나고 양질로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업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창업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의 중심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식 공개도 일어나야 되고요. 성숙 단계 주식 공개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직접 금융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인 존재로서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공개 시장에 상장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벤처 캐피탈은 이제 그때 매각을 함으로써 뭐래요? 자본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음, 벤처 캐피탈의 IR을 통해서 돈을 들어오게 만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성장 단계고요. 그죠? 성장 단계고 그리고 적어도 벤처 캐피탈이 대부분의 보유 주식을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매각함으로써 자본 이득을 얻게 되는 시기는 어느 단계? 성숙 단계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은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발전 단계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1 학자별 발전 단계 이슈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위험에 의해서 또 기간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나눠진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학자별로 그러면 단계가 무엇인데 그 묶음 뭐 6단계로 나누는지 5단계로 나누는지 4단계로 나누는지 그리고 6단계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왜 이 항목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